네, 저는 경남 밀양 상남면에서 사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삼촌이랑 같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삼촌이 저한테 무척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디 여행을 다니신다든가 어디 다녀오시면은 항상 제 선물은 빠지지 않고 항상 챙겨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께서도 참 잘해주시고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갓집에 간다든가 뭐 아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해가지고 데려다녔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이제 첫째 딸이니까 그리고 이제 맞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항상 예쁜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고서는 엄마가 입던 옷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줄여서 입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천을 떠가지고 검정 색깔 멜빵 치마를 참 예쁘게 이렇게 그 미싱으로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이제 입학하면 입힐 거라고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꼭 입었어야 되는데 못 입었던 이유가 날씨가 무척 추웠던 것 같았어요. 입학식 날. 그래서 저는 그거 입고 싶어서 울고 불고 그랬는데 엄마가 추워서 안 된다. 감기 걸리면. 그러면서 그냥 다른 옷을 입고 아마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한 2km 정도 떨어진 언덕으로 소풍을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 나가던 이제 소풍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 둘레에도 항상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모처럼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설레고 좋았는데 가서 마냥 뛰어놀았어요. 뛰어놀고 그리고 언덕에서 풀 미끄럼 이런 잔디였었어요. 거기서 미끄럼 타고 놀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이 이제 단체 다 모여서 게임 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수건 돌리기, 여러 명이 앉아서 이렇게 수건 돌리기를 하는데 거기서 저랑 저 친구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수건 돌리기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친구는 노래를 부르라 그러고 선생님이 저보고는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마포정점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포정점에 저는 아리랑 춤을 추면서 그렇게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포정점에 아리랑 춤이 잘 어울리나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춤이라고 해봤자 아마 마포정점이고, 그리고 어렸을 적에 엄마가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춤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는 더 안 어울렸던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도 그걸 몰랐었어요. 2학년 접하니까 어느 남학생이 자꾸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면서 저만 보면 숨어버리고, 그때서 이제 뭔가의 느낌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생을 보면은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그냥 교복도 다림질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엔 교복도 좀 컸던 것 같아요. 딱 맞는 게 이만큼 오는 건데도 그래서 다림질하고 이렇게 해서 막 입고 다니고, 좀 아무튼 남학생들한테서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았어요. 어디 인기는 많으셨었나요? 한 2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가 멀다 보니까 자취를 해서 스스로 밥을 지어서 먹고 이랬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부러웠어요. 그랬는데 엄마 저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 그냥 통학을 해라.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학을 하고
저녁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죠? 학교? 하굣길에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저기 찻집을 좀 자주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찻집에는 차도 팔고 빵도 팔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빵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성냥개비 놀이 그리고 수수께끼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즐겨서 했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때 당시에 항상 공부하고 늦게 오는 줄 아셨어요. 엄마께서는. 근데 저는 속인 거죠. 엄마 공부하고 늦게 간다고. 그랬더니 아, 우리 딸 착하다고 그러면서 항상 집에 들어가면은 이부자리도 깔아놓고 항상 밥상을 올 때쯤 되면 상을 차려놓고서는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속였던 예, 거짓말 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속였던 게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이제 항상 공부만 하는 줄 알고 우리 혜아는 어렸을 적에도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똑똑했는데 지금도 공부를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된 이유는 노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노는 게 재미있어서 공부를 조금 이렇게 등한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3학년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는 대학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엄마 사실은 공부하기 싫어서 엄마를 속이고 늦게 들어간 것도 다 놀고 늦게 들어간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엄마가 청천벽력 같은 그 마음이 얼굴 색깔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엄마는 너를 굉장히 똑똑하고 그냥 착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여인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속을 새겼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아무 대학교라도 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싫고 이제 주위에서는 이제 언니 아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다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눈에 선했었어요. 그냥 뾰족 구두도 신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도 안 한 게 지금은 좀 후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저기 했던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예, 저도 이제 직장은 이제 좀 대기업체였었어요. 구미공단에 있는 그 중에서 제일 큰 대기업체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연찮게 누구의 소개로 거기를 입사 원서 지원서를 넣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갈 때도 이제 처음 입사할 때도 시험을 봤었어요. 시험을 봐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 넣겠다라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성적이 조금 그나마 좀 잘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품질관리과라는 그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에 한 번씩 또 시험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이게 웬 떡인가 또 무슨 또 시험이나 아이고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은 했었어요. 굉장히 크게 부담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이제 친구도 다니고 아는 지인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다녀보자 하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6개월쯤 되니까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품질관리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품질관리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에 이제 밤새도록 하루 반나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나마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었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았어요. 예, 그때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한 일만 하고 나면은 더 이상은 안 해도 돼요. 하루 종일 놀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단축을 해서 30분을 한다. 30분은 내가 시간이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뭘 좀 배웠어요. 배워가면서 그게 여러 가지를 배웠거든요. 박공예도 배우고 꽃꽂이도 배우고 수석 사진도 배우고 그렇게 배우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대학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죠. 한 몇 개월, 6개월 과정이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수료증을 받았어. 그리고 또 이제 사진을 또 이렇게 학사모 사진을 쓰고 찍은 걸 갖다가 엄마 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 라면서 그걸 이제 보여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시고 또 엉덩이 한쪽 엉덩이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반쪽이 될 정도로 두들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칭찬을 할 때는 무진장히 칭찬을 하고 혼낼 때는 아주 호되게 혼내주는 그런 어머니였거든요. 지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처음에 오창에 왔을 때 남편 따라왔어요. 남편이 거기서 이제 외국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발령이 났어요. 오창 산업단지 거기 외국인의 투자 지역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거기 처음에 오니까는 오창이 너무 이렇게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썰렁하다, 기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쓸쓸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편이 회사를 여기는 어떠어떠한 회사라면서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한 군데 한 군데씩을 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가면서 여기는 어떤 회사고 어떤 회사고 어떤 회사고 깜짝 놀랐어요. 이 웬만한 대기업체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상장 회사들이고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신혼 날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둘레길, 그러니까는 오창 근교에 청남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롱다리 해서 뭐 주위에 좋은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 좋았었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처음 오자마자 갔던 곳이 육거리 시장에 거기 하상도로 벚꽃 피었을 때였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물이 흐르면서 벚꽃이 피고 개나리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피어 있는 꽃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나 처음 봤거든요. 그런 곳을. 그래서 너무 감명이 깊고 그 후로부터 이제 오창이 괜찮구나, 청주가 괜찮구나, 충청도 지역이 괜찮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정들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남편이 이제 여기 이주를 하기 전에 저기 회사를 새로 지은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사택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택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마땅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제가 아파트 생활만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싫어져 가지고 연립이나 주택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주택을 이렇게 누가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여 근교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남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의 아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3층 독채 주인 세대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옥상 같은 걸 이용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도 좋고, 그리고 빨랫줄이 있길래 이거는 아파트에서는 베란다밖에 못 넣는데 여기 빨랫줄에 넣으면은 빨래도 너무 뽀송뽀송하게 잘 마를 것 같고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랫줄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보고 된장도 담고 싶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잘 드니까. 그래서 항아리, 쬐끄만한 항아리 구입을 해서 된장도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담아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담그다 보니까는 짜기는 해도 그래도 맛있었어요. 행복합니다.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복지관을 알게 돼서 스포츠 댄스를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장구도 하고 사물장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물장구하고 스포츠 댄스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없어지면서 다른 데로 이제 스포츠 댄스는 또 다른 데로 가서 좀 배우고 사물장구 대신에 고고장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활동적인 게. 저한테는 활동적인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또 배우고 싶어서 색소폰도 좀 배워보고. 한 1년 정도 배웠는데 주위에서는 또 잘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 1년 정도 배웠는데도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모니카 1달 반 정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웬만한 곡은 또 이렇게 소화를 시키겠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기회가 좋아진다면 아까 통기타 같은 거, 기타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59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한 30년 정도 더 살지 않을까요? 30이면 이제 90인데, 그냥 활동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무거운 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예,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